자, 킹달러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데 달러의 향방을 어찌 보시는가요? 과거처럼 급격한 킹달러 이런 현상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진 않죠. 왜냐면 이 과거 언제예요? 얼마 전 그냥 2022년. 왜? 이때는 배, 빅, 자자자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급격히 킹달러가 됐는데 이제는 속도 조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속도 조절을 하는 만큼 공포 심리는 좀 줄어들었을 거다. 다만 오히려 반대로 지금 왜곡이 되고 있다. 이런 게 있죠. 달러가 지금 약세는 아니에요. 달러가 약세가 될 시장은 아니다. 왜냐? 미국에서 최종금리 더 높인다고 그랬죠. 근데 원화에 대해서 원화는 최종금리 지금 2차전증 때 3.75 이야기하고 있죠. 3.5에서.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가 될 시장이 아닌데 지금 오히려 반대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처럼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것도 반대 심리가 굉장히 강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왜곡이 심하다. 지금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리 왜곡이 심하다. 예대금리를 내린다. 그랬을 때 수익률이 우리나라는 더 떨어지고 미국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자금이 언제 빠져도 위험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은 심리적 부분. 그러니까 금리가 미국에서 빨리 올라갈 때는 과도한 킹달러 심리였다면 지금은 과도한 약달러 심리다. 근데 요 두 가지가 다 왜곡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빨리 올라간 것 치고는 상황은 해결된 건 없는데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경제 위기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미국이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보다 높죠. 그런데 기축통화국들은 국가 부채가 높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더 높죠. 거기다가 실업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미국이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더 위축돼야 되는데 미국은 경제가 잘 돌아간다. 어느 정도는. 하반기 침체 온다고는 하지만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 요소들을 남겨놓고서 뭔가를 다 끝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 미국 같은 경우는 뚝뚝 떨어지든 말든 시장에 맡기는데 부동산 거품 어떻게든 지탱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거품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많이 쌓였던 만큼 떨어질 때 훨씬 더 위기예요. 왜? 뭐 때문에? 전세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세가라는 곳에 거품이 꼈기 때문에 갭투기가 굉장히 쉬웠었고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빨리 꼈던 건데 반대로 전세가가 빠지게 되면 위기는 배로 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제 위기들이 터져요. 경제 위기 때 보면요.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요때가 요런 상황이죠. 요때가 언제였냐? IMF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 이런 상황이에요. 요때가 IMF. 요때가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요때가 지금 현재죠. 근데 경제 위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어때요? 뚝 떨어졌다 다시 튀죠. 물론 그때보다 좀 더 길게 가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언제 다시 튀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닌데 이게 경제 위기가 심화된다 라고 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도망을 가겠어요? 외국인 자본. 근데 지금 외국인 자본이 유입돼서 환율이 안정된 거예요. 물론 외국인 자본 유입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랑 통화 스와핑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외환 보유고도 풀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환율이 안정이 됐는데 외국인 자본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환율이 튀겠죠. 근데 아니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면 환율이 떨어지고 빠지면 환율이 치는 건 당연한데 뭘 그렇게 그걸 위기처럼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국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 또는 경상 수지가 흑자를 보고 있으면 자본이 좀 빠져나가도 피해가 덜해요. 그런데 지금 무역 수지, 경상 수지가 최악이죠. 그래서 무역 수지 저번에 저희가 한번 파일로 보여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무역 수지가 최악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야 되는데 그나마 버티고 있는 중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벌써 1월 무역 적자 100억 달러 넘었다고 합니다. 20일 만에. 작년에 5분의 1. 작년에 500억 달러였는데 1월 1일부터 20일까지 23년 요게 벌써 100억 달러예요. 마이너스. 그러면은 외국으로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환율이 떨어진다? 라는 거는 그 이상의 그 외국인 투자금이 몰렸다는 소리인데, 지금 뭐 말씀하시듯이 뭐 삼전을 샀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투자가 몰렸다는 소리인데, 이게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로 외국인 투자가 아예 없다 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환율이 떨어질 요인이고 이럴 때는 환율이 올라갈 요인인데, 환율이 올라갈 요인에다가 투자가 빠져가지고 환율이 올라갈 요인을 또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가 보일 거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달러가 들어온 거, 유입된 거, 그 다음에 또 일본, 중국 쪽에서 이제 영향 받고 있는 거죠.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문제될 요소들은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유가. 유가가 튀게 되면은, 지금 유가가 안정되는 영향도 있어요. 유가가 튀게 되면은 달러 가치도 튈 수밖에 없다. 왜? Why? 아니, 유가랑 무슨 관계야? 쟤네는 사우디, 뭐 저기 러시아 이런 오펙들인데. 그런데 유가는 달러로 계산하죠. 그래서 유가가 튈 때, 그래서 지금 유가가 떨어지니까 달러 가치도 영향을 덜 받는 건데, 유가가 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공급 부족이죠. 원유의 공급 부족이다. 원유 공급 부족이면은 원유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가 있어야 살 수가 있죠. 아니, 원화 들고 가가지고 기름 주세요라고 하면 안 사줘요. 그러면 달러 수요도 상승할 수가 있죠. 달러 수요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달러 가치도 오른다. 그럼 지금 유가 현황은 어때요? 다시 80달러대까지 슬금슬금 올라왔죠? 그런데 유가 100달러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쟤네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갑자기 감산을 하고 지금 미국에서도 하반기 침체 온다는데 유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괜히 만들었는데 싸게 팔면은 손해잖아. 이거 한정된 자원인데. 그래가지고 쟤네들이 또 합심해가지고 감산하고 그러면요, 유가 치기 시작하면은 달러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달러 안정이다 이렇게 보긴 힘들고,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전 또는 종전이 아닌 휴전 중이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지금 상비군이 있죠. 군대가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전시국가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북한이 안 쳐들어올 거다 이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갑자기 김정은이가 미쳐가지고 예전에 김일성이처럼 쳐들어올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그 달러와의 전쟁은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